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국민 필독서죠. 유연함임. 그 특강은 다 끝났죠? 10개 제가 준비한 특강은 지난번을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외전 2에 외전 2. 제가 지난번에 외전 찍어드렸죠. 여기까지가 제가 기획한 12개의 강연입니다. 12개의 강연. 그런데 제가 고 작가님이랑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 작가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1강을 유료 광고로 돌리고 있어요. 저희도 책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보시고 그냥 그 강연만 보셔도 좋고 만족하신 분들은 책도 사보셔도 좋고 그런 취지에서 1강을 그냥 그렇게 광고를 긴 거를 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고 작가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미친 것 같아. 이게 광고인데도 시청 지속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이거 약간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고 작가님 우리 영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좀 에너지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아닌 일반 뭐 2, 3, 4, 5, 6, 7, 8, 9강, 10강 이렇게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은 저희 되게 훌륭한 분들이 스터디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 잘된 영상보다도 막 2배 길어요. 시청 지속 시간이.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정말로 이거를 10강을 완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뭔가 한번 임계점을 좀 넘어보려고 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시나 보구나. 그래서 저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12개만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고 대표님이랑 여러분들 왜냐면 시청 지속 시간은 그냥 빼박 팩트거든요. 그래서 3개를 더 찍어서 외전 3, 4, 5까지 더 찍어보겠다. 그건 콘티가 없어요. 또 내일부터 부지런히 또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콘티까지 짜갖고 3, 4, 5를 더 찍어서 총 15개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럼 저도 정말로 후회 없이 저 자신을 불태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100배 성장 전략이에요. 제가 썸네일에 제가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100가지를 배웠으면은 오늘 그걸 5개 가장 중요한 걸 뽑아서 말씀드리겠다고 적었잖아요. 그 5가지가 저희가 100배 성장하려는 이제 전략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을 작년에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억 정도 했거든요. 9억 정도 했을 거예요. 8억인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근데 저희 1차 목표는 이제 상상 스케일 1차 목표 영업이익 이제 100억에 도달해야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는 1000억까지는 일단 도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러프하게 전략이 다 있어요. 100억까지 가는 거는 이미 그냥 시간 문제라고 이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실행만 잘하면 되고 이제 1000억까지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을 열고 뇌를 열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고 작가님은 저랑 또 다르실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오늘 내용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연함 힘은 뭐죠? 대국민 필독서예요.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계시는 EMBA 그냥 MBA 말고 EMBA 제가 등록금 총 학비 보여드렸죠. 다 들으려면 2억 넘습니다. 2억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요거 하나 유연함임 제대로 이렇게 흡수하시면은 저는 몇백은 뽑아 먹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특강을 열심히 찍은 거고. 왜냐면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자기계발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죠. 막 훌륭한 분들이 쓰시는데 그냥 이왕이면 이제 MBA 교수가 썼으니까 경영대 교수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MBA에 있는 분들이 쓰셨으니까 MBA에 있는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쓰셨으니까 그냥 프레임이 좋잖아요. 딱 봐도 명료하잖아. MBA 나는 어떤 이유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MBA에서는 또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그걸 딱 아시고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좀 제대로 꼭꼭 씹어 드시면서 내용을 소화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될 거. 그다음에 어떤 강론들이 나오면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다 적용이 안 돼도 한두 개 제가 말씀드렸지 3개라도 적용을 시키면은 저는 여러분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진짜 MBA 수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강의장에 들여서 다 같이 듣는 건 아니지만 댓글이라는 걸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은 제가 대신 이렇게 스피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울트라 멘탈과 이제 강의에서 이게 몇 강이었더라? 9강인가 8강인가? 아무튼 울트라 멘탈과 강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이제 벤자민 님이 써주신 거예요.
저는 의료기기 기술 영업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기행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영업직에서 취한 상황 재배치, 주의 재배치 콤비네이션이 이제 제 모든 업무 상황에 유용하게 쓰임이 있다는 것을 제 비밀 노트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본인만의 이제 암묵지신 거죠.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있는 필살기였는데 여기서 명료하게 지식화되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리네요. 근데 이걸 또 배우는 거랑 쓰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벤저민님은 이렇게 영업직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내가 힘들게 배운 게 여기서 이렇게 딱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저희 스터디언 구독자분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댓글 써주시는 거죠. 무엇이 핵심이고 그것을 얼마나 더 무게감 있게 입체감 있게 달아야 하는지 아시는 신박사님 책 댓글도 뭐 수준 높아요. 그다음에 나라라 꿀공주님과 커피 S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몇 년째 스터디언 잘 듣고 있는데 이 질문은 자주 나와요. 신박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끊임없이 열정이 나오나요? 대단해요. 저도 그게 대단하면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답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요번에는 딱 이거예요. 저는 유연함의 힘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서 열정이 나오냐?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는 유연함의 힘을 상당히 많이 마스터한 사람이구나. 그게 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MBA 수업인데 찐찐님이 여기 울트라 멘탈갑에 좋은 댓글 많이 달렸네요. 듣다가 댓글 쓰려고 멈췄습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다가 술만 마시면 욕설은 기본이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동료를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분들 어디 가나 꼭 있죠. 이런 또라이 총량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뭐 없으면 행운인 거고 많으면 조금 운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한 점은 제가 A라고 말한 것을 저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오해 소지를 더하여 B라고 전하면서 이게 진짜 나쁜 건데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짜 나쁜 분이네요. 그런 사정을 다른 동료로부터 전해 들은 저는 부서의 공식적인 회식과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는 그 동료와 사적인 저녁 약속을 일절 잡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내용이죠. 일단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아쉬운 척 거절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참석했던 저녁 자리가 없어지니 제 감정의 소용돌이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관성들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그 관성에 매몰돼서 그냥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 끊으셨습니다. 제가 본인을 피하는 것을 느꼈는지 뒤에서 자신을 왕따시킨 다음에 여전히 모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지만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나쁜 분이네요. 오히려 그 동료의 장점인 윗사람에게 잘하는 점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에게 맞게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여기 울트라 멘탈가 우리 유연함의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동료들이나 회사에게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금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께서 대국민 필독서라고 말씀하시는 책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매하여 읽어왔고 읽을 때마다 제 인생의 맥락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도 간결하지만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 읽고 있는 다른 책들이 있어 특강만 정주행 중이지만 바로 다음에 유연함의 힘을 읽어볼 생각에 벌써 두근거립니다. 이런 두근거림 너무 좋죠. 그렇죠? 제 소프트 스킬이 한층 더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저도 찐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을주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을주채님께서 오늘 아침 드디어 유연함의 힘을 완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특강 올라오길 매일 기다리면서 다시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아 술술 읽기는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 책은 독서를 좀 안 한 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튜닝을 해보면은 술술 읽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 왜? MBA에서 말씀하시던 거 그대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 특강에서 그 일본 작가분이 쓴 책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면서 이런 책만 읽던 분들이 이 책으로 넘어오려면은 난이도가 꽤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강물은 불어납니다. 뭐 물이 차면 뭐 빠져야죠. 뭐 그런 말만 들으시다가 용어도 나오고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좀 실험 결과, 사회 실험 결과 같은 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예요? 그거 더닝크루거 이펙트 같은 거는 심리학 이런 좀 그래프도 나오고 그런 거 보시려면은 이게 생각보다 술술 읽기는 어렵겠다. 내가 특강 그래서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했다. 근데 그래서 이거 듣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곱씹으면서 아하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7개월 후 회사로 복직할 때쯤 유연함의 기술을 펼칠 생각이 신납니다. 이거 봤는데 다시 읽으면서도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기술을 펼쳐볼 생각이 신납니다. 책을 읽을 생각에 두근거립니다. 어디 갔어요? 두근거립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우리가 그래서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아유, 저도 행복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브런치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2만 분. 브런치에서 2만 분은 진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의 뭐 100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유연함의 힘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 홍보할 겸 이게 제가 적은 글이에요, 그 당시에. 5월 8일에 적었네요. 수능 1%보다 막강한 실전 상위 1%의 5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로 그거예요. 고 작가님이랑 얘기도 하면서 이왕이면 책 홍보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냥 항상 저는 그게 있어요. 책 홍보 때문에 광고를 하지만 그 글만 읽어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인연이 좀 깊어지면은 이제 구매로 연결되는 건데 아닌 분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요 정도 이렇게 글 읽을 사이면은 그래도 서로 좋은 정보를 갖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예를 들면 1000개를 찍었을 텐데 넘게 찍었거든요. 그럼 주제가 겹치는 거가 그러니까 뭐 10개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총 주제는 이제 100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유연함의 홍보 글을 써야겠다라고 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대학원도 제가 여러분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다녀봤죠. 그다음에 이제 로크미디어도 팔아봤죠. 그다음에 상상스퀘어 고 대표님이랑 하고 있죠. 대기업 컨설팅도 해봤죠. 다 해보니까 진짜 뛰어난 역량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다. 나중에 바뀔 거예요 또.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써놨네요. 나중에 또 바뀌겠지만 지금 정리해보면은 5가지 능력이 있으면 진짜 어디에서도 상위 1%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언급되는 순서는 순위는 아니고 그냥 다 5가지 똑같이 중요하다. 봐보면은 진짜 이거는 여러분 추진력, 실행력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실행력, 추진력 다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력, 추진력이 전부다. 근데 이게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은 얼마나 일을 빠르게 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사실 빨리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체력과 정신력 둘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기다가 유연함의 힘 여기다 레퍼런스로 붙여야 됐는데 이거 놓쳤네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유연함의 힘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험에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유연함의 힘이 필요해요. 유연함의 힘. 이거 좋은데요? 거기다가 여기서 디테일만 집요하게 챙기면은 추진력 플러스 디테일만 해도 무조건 상위 5%는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뭐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심지어 IQ도 낮아요.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고 근데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는 될 정도의 IQ만 있고 IQ가 막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고 작가님이랑 얘기 몇 번 했거든요. 실행력만 있으면은 100억까지는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행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냥 뭐랄까 뭐 조금 열심히 하는 건 안 되고 숨 막힐 정도로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뭐 지금도 100억 다 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서. 아프리카에서는 힘들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 되는 나라에서는 저는 실행력이랑 추진력이 있으면은 100억을 벌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은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뒤에 내용들이 플러스가 되면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게 거의 우리 대표님, 우리 고 작가님, 우리 영성 형이 저한테 말하는데 전 세계 자기가 진짜 전 세계에서 따져도 너만한 애가 없을 거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게 진짜 짱이죠. 강하죠. 추진력이 전부다. 그러면서 유연함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다? 어렵지만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요때 유연함의 힘이 필요하다. 좋죠? 추진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영상 보시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금토일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저는 책 거의 반 권 읽었거든요. 금토일이 아니죠. 토일월. 저는 지금 일요일 날 이거 찍고 있거든요. 요번 연휴에 이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 섞인 연휴에 저는 이거 일요일 날 찍고 있는데 지금 책 한 권 새로 읽는 거 반 읽었거든요. 난이도가 낮은 책도 아닌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숙제하고 게임하고 숙제하고 TV 보고 요거를 굉장히 혼자서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책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안 봐도 다 관심법으로 보이는데 뭐 비 온다고 민기적, 뭐 피곤하다고 민기적. 그래서 그냥 누군가는 책 반 권 읽었는데 누군가는 민기적 하면서 그냥 이틀 확 날아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틀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연휴는 올 거고 또 일요일은 올 거고 또 뭐 방학도 올 거고 또 휴가도 올 거고 그럴 건데 그게 매년 반복되면 누군가는 어느 시점 되면 몇 년 지나면 책을 몇백 권 읽었고 지식을 이만큼 쌓았고 경험을 이만큼 쌓았고 이런 실패를 해보고 이런 성공을 해보는데 누군가는 그냥 민기적만 되면서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거. 아이씨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궤적을 이렇게 그려보는 되돌아보는 글을 써봐라. 안 쓴다니까. 이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안 써요. 10,000명인데 제가 이거 정말 난리치니까 막 그거 쓰잖아요. 막 댓글 막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정도 해서 댓글 2개 달리고 안 써요. 죽어도 안 써.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래요. 안 된다니까요. 안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추진력이 뭐다? 일단은 나도 그래. 일단은 내 삶의 궤적을 한번 되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노트에 쓰든 자판을 잡든 아무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저는 이렇게 뭐 쓸 때 그러거든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썼잖아요. 한 줄 썼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써나가요. 제 건강 상태, 내가 뭐가 지금 불안한지, 뭐가 기분이 좋은지 써나가 보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자주 해요. 그래서 추진력이, 실행력이 전부다. 두 번째는 리스크 대비. 항상 안티프레질이죠. 이게 딱히 1위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다 똑같이 중요하네요. 리스크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말만 리스크 이렇게 계속 언급하지 리스크의 본질인 가능성에서 현실 상황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리스크가 마이너스 500만 원이 있어. 근데 그게 마이너스 500만 원이 머릿속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딱 현실로 온 거예요. 넘어왔을 때 고통을 이야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리스크가 뭔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보면 딱 답 나왔죠. 주식 투자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알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박스피에 굉장히 오래 갇혔었잖아요. 코스피가. 박스피에 굉장히 오래 갇혔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돈을 버는 사람도 없고 잃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버는 사람은 없는데 잃는 사람만 많았어요. 그게 소름 돋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진짜 유일한 팩트거든요. 뭐예요? 리스크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 모든 것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티프레질한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티프레질 뿌리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안티프레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는 정직이라고 썼어요. 정직하게 가면 느리는 거에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느려요. 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가 해봐서 알아요. 하고 있고. 근데 결국 멀리 오래 가려면 최선의 방법이고 진짜 잘 되었을 때 절대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전략이 바로 정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크미디어 책은 저희가 원래 매각했지만 저희 회사였잖아요.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로크미디어 책이 나왔는데 근데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신뢰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어려운 거거나 너무 전문적이면 안 하거든요. 너무 나쁘면 출간을 안 해버리니까. 너무 나쁘면 출간을 안 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시는 분이 많은 거 보면서 이게 정말로 열심히 산 어떤 뭐랄까 증표구나. 그런 걸 느끼죠. 어디까지 읽었죠? 느리지만 결국 멀리 오래 가려면 최선의 방법이고 진짜 잘 되었을 때 절대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전략이 바로 정직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악소문이 있을 수도 있고 헛소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장이 뽀개질 수도 있고 직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회사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빵 리스크에 맞아요. 그때 정직으로 온 데는 마저도 반 정도까지 휘청일 수도 있지만 바로 회복이 되고 심지어 그걸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뭐 내부자의 척자가 있었다. 그런 사람을 걸러내면서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빵 충격을 맞았을 때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런 정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강력한 브랜딩은 없다. 그냥 브랜딩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진짜 정직을 중요한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브랜딩에 좀 약한 편이에요. 좀 팬시한 거, 화려한 거.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죠. 저희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희의 브랜딩 1단계 근간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으로 깐 다음에 이제 그에 저희도 이제 좀 뭐랄까 세련된 거, 예쁜 거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하마라는 이제 건강 채널이 나오거든요. 아 건강하마 너무 하마를 너무 귀엽게 그려서 네 그랬어. 이거 빨리 날 티셔츠로 만들어 달라고. 나는 운동하러 갈 때 앞으로 이 건강하마 티셔츠만 입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커져서 인재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성실, 정직 이런 분들이 저희의 1차 라인업을 구성했다면 거기에 이제 세련미, 뭔가 이런 좀 맛깔나게 말하면 때깔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는 거죠. 정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지만 정직의 근본인 직업윤리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직업윤리의식이 높나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 직업윤리의식이 높은지 낮은지도 뭐 모르는 거죠. 저는 근데 우리 스터디언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직업윤리의식이 진짜 높으면은 그거가 되게 바보 같고 미련스럽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깁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들 다 꼬꾸라질 때 혼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요거랑 뭐랑 우리 유연함의 힘이랑 연결시킬까요? 저는 이 문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연함의 힘에서 좋아하는 탑5 문구 중에 하나가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라예요. 그러면서 요런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역경에 직면하라까지 합쳐갖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오기 전에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데 선제적으로 뛰어들면은 그때는 그거는 내가 리스크 속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발현이 돼도 나를 하방으로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안티프리즈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고 뭔가 잘 되면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막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도전 정신을 갖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라.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읽고 그리고 쓰기. 이거는 뭐 제일 딱 써놨네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 능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글을 정확히 빠르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서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중요하다. 별표 5개.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경쟁력 2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3배 올라갈 것 같아요.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2배, 영어로 쓸 수 있으면 5배. 일단 양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올리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책은 다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뭐예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추진력, 실행력을 올려주는 책은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균 나이가 200세 될 거다. 그런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그냥 비나이다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제가 읽지 말라고 했지만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됐다면 그건 좋은 책인 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맥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끝내 인정을 못했어요. 그건 쓰레기 책이야 그랬는데 읽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건 좋은 책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일단 지끈지끈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올리고 핵심 내용을 자연스럽게 내 것을 흡수해야 한다. 그렇게 소화한 내용이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만들겠다는 것은 식재료 없이 요리하겠다는 말과 완전 똑같다. 표현 좋네. 인풋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소화된 정보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글을 자꾸 써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제가 예고 하나 하면은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하면 이제 거의 만 4년 동안 여러분 평균 한 달에 2권을 안 소개한 적이 없어.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100권을 넘게 소개한 거거든요. 100권을 넘게 소개한 거예요.
뭐 다른 책까지 하면은 100권 했나? 아무튼 되게 많이 소개했는데 그다음에 소개한 것만 100권이고 제가 그럼 읽은 책은 또 이 플러스 한 2, 300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책이 6월 한 8일, 9일 정도에 소개해드릴 책이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에요. 이게 제가 최근 3, 400권 읽은 것 중에 1등입니다. 그냥 독보적 1등입니다. 이 책은 좀 읽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책이에요. 지끈지끈하게 하는 책인데 그냥 독보적 1위, 1등. 이런 책을 고 작가님이 가지고 왔다는 거 저는 존경을 안 표할 수가 없고 내가 진짜 벤 버냉키가 제가 벤 버냉키랑 밥 먹을 수 있으면 저는 딱 생각해봤어요.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벤 버냉키가 저랑 밥 먹어준다고 하면 2시간 정도 대신 1시간은 안 되고 밥 먹고 커피까지 때려야 돼요. 밥 먹고 커피까지 때려서 2시간 반 나랑 얘기해준다고 하면 저는 1억까지 낼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제 역량이 안 돼서 못 내고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벤 버냉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그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2시간 동안 그 사람이랑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는 책 한 권에 책에 나오는 내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책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거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 5위 안에 드는 사람이 연준 의장일 텐데 이 사람이 연준 의장 중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건 벤 버냉키가 유일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연준 의장을 8년이나 하면서 성공적 연준 의장이었고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한 사람이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었고 뭘 잘했었고 앞에 뭐 그린스펀 그다음에 뭐 폴 버커 그다음에 야넷 옐런 뭐 그다음에 그 뭐 파월까지 쫙 얘기해 주는데 진짜 간만에 말로 표현이 못할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독서로 좀 한 단계 올라간 느낌? 그 책은 어려울 건데 여러분 달리기만 5km, 10km 도전하고 3대만 600, 500 들 생각하지 마시고 뇌를 진짜 빠개질 때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저도 달리기 5km 뛰려고 그러고 빨리 뛰려고 하고 하는데 뇌예요. 뇌가 정말 중요해요. 뇌가 정말 중요해요. 되게 쉽게 사고 실험 해드릴까요? 여러분 머리를 딱 떼어놔갖고 몸 누군가랑 바꿔서 어느 쪽이 여러분이요? 머리 가는 쪽이 여러분이에요. 이게 좀 비약이 있지만 머리 가는 쪽이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프리뷰도 신박사 TV에서 한번 찍을 거예요. 진짜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건 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그 신박사 TV에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네이티브 애드죠. 소프트 스킬이 10배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드 스킬, 뭐 과학 잘하는 법, 수학 잘하는 법 요런 거죠. 그다음에 성이 돼서도 요리하는 법 뭐 요런 거죠. 소프트 스킬에 관한 하드 스킬에 관한 교육만 배운다. 소프트 스킬은 사실 사회에 나와서 온전히 스스로 익혀야 한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몰라서 끝내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사람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다 지옥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을 모르는 리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하드 스킬이 뭔지 소프트 스킬이 뭔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은 소통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인데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는 소프트 스킬이 하드 스킬 대비 거의 가뭄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이 지옥이 된다. 한 살이라도 소프트 스킬을 제대로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 4번이 어디 갔지? 4번이 빠졌네. 제가 4번 빼먹었는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 스킬이 뭐예요? 전략적 사고개발 여기 그래서 써놨잖아요. 이게 유연성 힘의 힘 강화 훈련의 이게 예시죠. 예시.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함의 힘은 진짜 소프트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꼭 소프트 스킬을 익혀야 되고 여러분 4번은 뭐냐면은 연결 능력이에요. 연결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 대단한 아이폰은 여러분 단순히 연결만 했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이폰은 기술력이 대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이상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터치 스크린 기술 같은 거를
애플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그 터치 스크린도 다 애플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 중소기업들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건데 애플이 그걸 잘 오거나이징해서 프로덕트로 탄생시킨 건데 그게 뭐 10배를 만들었나요? 뭐 그러니까 연결 능력이거든요. 연결 능력. 그 연결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버렸죠. MP3, 전화, 인터넷이 합쳐지면서 세상이 바뀌어 버렸죠. 세상이 바뀌어 버렸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래서 연결 능력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연결 능력. 그러려면 여러분 연결 능력을 키우려면 독서가 돼야 돼요. 독서. 독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 능력이라는데 이게 5번이 나오고 깜짝 놀랐는데 4번은 뭐다? 연결 능력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연결 능력. 그래서 뭐 프로덕트 커넥 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커넥이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연결 능력을 잘 만들어야 여러분이 그게 또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연결이라는 거는 제품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연결될 수도 있고 문화와 사람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연결 능력. 그래서 오늘도 내용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소프트 스킬.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대비해 소프트 스킬이 너무 부족해요, 진짜. 직장이 지옥이 되죠. 정말 돈을 떠나서 소프트 스킬이 있으면 인생이 좀 편안해지죠. 아무튼 정말로 이 소프트 스킬 배우려면 뭐다? 유연함의 이름을 읽으시면 된다.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튼 저는 특강 외전 2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좀 사례를 하나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너무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랑 유연함임이랑 제가 좀 섞어서 하나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몇 개 건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캡처해놓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짧게 하나 뭐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콘티는 하나만 더 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콘티를 마저 하나 더 짜서 총 15강으로 유연함임 특강을 마무리하겠다. 아무튼 너무 행복해요. 이 특강을 찍으면서 너무 이렇게 댓글 보면 아니까 시청 지삭 시간 보면 아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번 기회에 자기 개발에서 좀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책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권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우리가 소프트 스킬은 강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책이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 수준 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이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책들이. 그래서 또 나오면은 그때도 제가 특강 10강 찍어드리겠다고 약속도 뭐 5강 뭐 책 난이도에 따라서 5강인데 어떤 건 심지어 뭐 20강 찍어드릴 수도 있죠. 뭐 하나 20강짜리 기획하고 있는 책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번에 제가 배운 게 요렇게 특강으로 가서 요렇게 제가 컴퓨터 써가면서 하니까 같이 읽는 느낌이 나는구나. 여러분들이랑 나랑 진짜 같이 읽는 느낌이 나는구나.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21세기 통화장책은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섭외도 해놓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같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대신 그거는 또 싱큐온에서 읽을 거거든요. 꼭 싱큐온 참여하셔서 진짜 내가 머리 빠개지는 경험 한번 한다라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 외전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바카스 하나 먹고 찍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